아시안컵, 짓눌렸던 압박감, 대한민국 캡틴의 무게, 손흥민 경기 후 펑펑 울었다. 손흥민, 30일, 토트넘 호스퍼, 어깨에 채워진 완장은 위대하지만 무거웠다. 극적인 승부차기 승리 끝에 팬들과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끝내 두 얼굴을 감싸 쥐고 눈물을 흘렸다. 한국은 31일 오전 1시, 한국 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났다. 후반전 실점에 밀렸지만 조규성의 천금 헤더골을 발판 삼아 승부차기 끝에 8강행 티켓을 손에 쥐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16강에서 부임 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3백 카드를 꺼냈다. 조별리그 단계에서 결정력은 좋았지만 경기당 2실점, 3경기 6실점을 한 단점을 보완하려는 선택이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 중앙수비 3명이 짝을 이뤄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을 막아냈다. 조별리그에서 무득점이었던 조규성을 벤치에 앉혔고 손흥민을 톱에 세웠다. 손흥민은 전방에서 이강인, 이재성의 킬러 패스를 받아 사우디아라비아 배후 공간을 타격했다. 한동안 클린스만 감독 아래에서 프리롤이었지만 이날 전반엔 공격에 집중했다. 하지만 후반 1분 행운 섞인 카운터 어택에 실점하면서 폭백으로 바뀌었다.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비 시선을 끌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조규성, 이강인 등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골망을 노렸지만 좀처럼 득점하지 못했다. 추가 시간 10분에 하늘이 도왔다. 조규성이 천금 헤더골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에 120분 혈전까지 이어졌고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누르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연장전에 들어서기 전 선수들을 한데 모아 연설을 했다. 연장 후반에 들어갈 때도 박수를 치며 끝까지 집중하자고 다독였다. 경기가 끝난 후엔 사우디아라비아 승부차기 2번을 막아낸 조현우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기뻐했다. 경기장을 돌며 팬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한국 팬들 앞에서 선수들과 해맑게 기념 촬영을 했다. 그러나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눈물을 흘렸다. 경기를 이겼다는 기쁨, 이겨서 끝났다는 안도감, 짓눌린 주장의 부담감 등이 교차된 듯 보였다. 잠시 눈물을 흘린 손흥민은 곧 다시 미소를 찾고 동료들과 밝은 미소로 라커룸에 들어갔다. 공동 취재구역 믹스트존에서 손흥민을 만날 순 없었다. 랜덤 도핑 테스트에 걸려 공동 취재구역까지 나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120분 동안 혼신을 힘을 쥐어짜냈고 몸에 탈수가 심한 거로 알려졌다. 리그 4활 걸어야 하는 토트넘. 천군만마 나온다. 3개월 만에 선발 출전. 토트넘 호스퍼 앞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PL 밖에 남지 않았다. 풋볼리그컵, EFL컵에서 풀럼에, FA컵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패배하며 모두 탈락했다. 지난 수년간 우승에 목말라 있던 토트넘이기에 남은 리그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상황은 좋지 않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 차출된 팀 내 득점 1위 손흥민의 공백이 너무나도 컸다. 손흥민이 빠진 첫 경기 벌리전에서 졸전급 간신히 1에서 0으로 이겼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서는 2골을 넣었지만 무승부에 그쳐 손흥민의 공백이 더욱 아쉬웠다. 지난 맨시티전이 손흥민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경기였다. 홈에서 치른 경기였음에도 맨시티에 압도당했다. 토트넘이 90분 내내 기록한 슈팅은 단 1개. 공격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토트넘은 결국 후반 막바지 실점을 허용하며 패배했다. 손흥민의 복귀도 오리무중이다. 한국은 지난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으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 결승전까지 소화한다면 토트넘의 2월 리그 3경기까지 결장한다. 손흥민의 공백은 아쉽지만 천군만마가 완전한 폼으로 돌아온다. 영국 풋볼 런던은 31일 이하 한국 시간 메디슨은 11월 이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할 수 있다. 고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 맨시티전 이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을 그 근거로 들었다. 메디슨은 후반 28분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대신해 교체 투입되며 그라운드를 밟았다. 장기간 부상에서 회복해 복귀하는 순간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종료된 후 우리는 메디슨에게 출전 시간을 조금 더 부여할 수 있었지만 경기 흐름으로 인해 조금 늦게 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금 더 일찍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경기 흐름으로 인해 투입을 미뤘다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메디슨은 바로 다음 경기에 선발 출전할 전망이다. 토트넘은 2월 1일 오전 4시 30분 브렌트포드와의 PL 22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6일 첼시전 이후 3개월 만에 선발 출전하는 메디슨이다. 부임과 동시에 우승을 공언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 갈 길은 멀다. 현재 승점 40점으로 리그 5위에 위치해 선두 리버풀과 승점 8점 차이가 난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는 메디슨과 함께 상승 곡선을 그려야 한다. 3. 투헬. 클린스만 이후 최악의 감독. 맹비난한 레전드 결국 고개 숙였다. 독일 스카이위 축구 해설가인 하마니 투헬 감독과 바이에른 뮌헨을 향한 말실수를 인정했다. 앞서 그는 투헬 감독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이후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큰 실수라고 모욕했다. 하마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했던 미드필더다. 이곳에서 뛰는 동안 두 차례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에 기여했다. 이후 리버풀로 이적해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정상 등극에 힘을 보태며 독일 축구의 한 시대를 대표했다. 하마는 은퇴 이후 해설가로 활동하며 바이에른 뮌헨에 변함없는 애정을 표하고 있다. 때로는 독설도 서슴지 않는데 이번에는 투헬 감독이 타깃이 됐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2위에 머물러 있는 성적과 함께 경기력도 신통치 않아 하만의 신경을 자극했다. 하만은 투헬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과 어울리지 않는다. 영감이 없는 축구를 하고 있다. 최근 3차례 홈경기는 아주 실망스러웠다. 며 투헬 감독은 조슈아 키미히, 레온 고레츠카, 콜라드 라이머 등이 있는데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듯이 전술을 구성한다.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헬 감독은 클린스만 감독 이후 바이에른 뮌헨이 선택한 가장 큰 실수라며 이대로면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까지 퍼부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바이에른 뮌헨을 지도했다. 한 시즌 채 마치지 못했다. 2008에서 9시즌 분데스리가 1위를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FC 바르셀로나에 0에서 4로 지는 등 지도력 한계를 드러내 경질됐다. 하마는 현재 투헬 감독을 이때와 마찬가지로 어수선한 시기로 보고 있다. 하만이 투헬 감독에게 더 화가 난 건 구단을 향한 애정 부분이다. 투헬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의 팬클럽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다. 때마침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올 시즌 종료 후 바르셀로나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했다는 소식에 투헬 감독은 해외 활동이 내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스페인은 뛰어난 리그라고 가능성을 열었다. 이에 대해 하만은 투헬 감독은 똑똑한 사람이다. 아무 의미도 없이 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며 한 가지 확실한 건 바이에른 뮌헨에 임명되어 있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매우 건방진 언행이었다. 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바이에른 뮌헨이 나섰다.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CEO는 투헬 감독은 팬클럽 행사에서 이전 파리 생제르맹 첼시에서의 경험을 묻는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해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객관적이지 않은 출처의 발언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만은 투헬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투헬 감독의 발언의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감정적인 말을 하게 됐다. 구단과 투헬 감독에게 사과한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4. 하이승호, 웰컴 투 버밍엄. 낯설 수 있는 잉글랜드. 국가대표 누나들, 따뜻한 환영.
잉글리시 풋볼리그 챔피언십, EFL 챔피언십, 2부 리그, 버밍엄은 30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잉글랜드와 유럽 여러 팀에서 러브콜을 받던 백승호를 영입하게 되어 기쁘다.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까지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백승호는 버밍엄 일원이 되어 정말 행복하고 기대된다. 빨리 시작하고 싶다. 어린 시절 축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 꿈 중 하나는 영국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었다. 버밍엄이 내게 관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 어렸을 때부터 팀을 알고 있었고 감독님을 만난 다음 이적을 결정했다. 라고 기뻐했다. 구단과 첫 공식 인터뷰가 진행됐다. 백승호는 지금까지 걸은 커리어와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경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백승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 지로나에서는 기술적인 부분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다. 또 동료들과 친해지고 팀과 하나 되는 방법도 배웠다. 독일, 다름슈타트는 조금 더 피지컬적이었다. 하지만 스페인과 독일 두 국가에서 모두 많은 걸 배웠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드컵 출전,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선수라면 월드컵을 꿈꾸고 나에게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선수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다. 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토니 모브레이 감독은 나와 내 스타일, 경기장 안에서 활용법, 미래에 대한 계획 이야기했고 모든 것이 좋았다. 다양한 무대를 경험했지만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감독과 관계다. 모브레이 감독과 대화를 나누면서 무척 편안했고 버밍엄으로 오게 된 동기부여가 됐다. 가장 큰 이유다. 라고 남겼다.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성장한 다음 지로나와 다름슈타트를 거쳐 전북 현대에 입단했던 백승호.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와일드카드이자 주장으로 활약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제 백승호는 커리어 사상 처음 잉글랜드 무대에 도전한다. 버밍엄에 합류한 백승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대한민국 여자 국가대표 레전드 조소현과 주축 공격수 최유리다. 조소현, 전 토트넘 후스퍼 W, 과 최유리, 전 인천 현대제철, 는 지난해 9월 나란히 버밍엄 W에 입단해 순조롭게 연착륙에 성공했다. 최유리는 영어로 하이 승호, 웰컴 투 버밍엄 시티 라고 환영했고 조소현은 한국어로 아마 여기 있다 보면 되게 좋아하게 될 거야. 꼭 보자 라며 반겼다. 백승호는 댓글로 감사함을 전했고 한국 팬들은 누나들이 응원해주는데 잘해야지. 우리 승호 잘 부탁드려요. 누나들 때문에 승호 선수 잘 적응하겠다 라며 흐뭇해했다. 백승호가 입단한 버밍엄은 올 시즌 웨인 루니 감독과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곤두박질하며 고개를 숙였다. 루니 감독은 경질 수순을 밟았고 소방수 모브레이 감독 지휘 아래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된 백승호가 힘을 보탠다.